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호영입니다.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일자리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기술혁신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에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 간에 바둑 대결이 펼쳐졌고, 알파고가 예상을 뒤엎고 이세돌을 이겼죠. 최근에 이제 되돌이켜 보면 너무도 당연했던 건데, 당시만 해도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관전을 했고, 어쩌면 이세돌이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긴 최후의 인간, 이렇게 이제 남을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은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을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일자리, 경제 전반에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작업, 그다음에 직업, 이런 새로운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어떤 파도처럼 이렇게 변화가 밀려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변곡점,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접어드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기술혁신에 따라서 미래사회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일자리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체제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기술혁신이 인간의 행복에 증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역할 분담, 그 속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리학 기술, 그러니까 이제 무인 운송 수단, 이제 드론이 대표적이겠죠.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와 같은 이러한 물리학 기술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융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물학 기술이 이제 덧붙여져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속성이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2020년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아마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는 이제 가공, 추상과 유니버스, 현실 세계죠. 그래서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나이 든 세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활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버 세계와는 구분이 되고, 현실 세계가 굉장히 사이버 세계와 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안에서 활동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가상현실 게임 안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유권자들은 이제 VR 안경을 낀 채 유세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것과 다른 점은 유세하는 사람도 사이버 세계 안에 실제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도 가상 세계 안에 빠져서 이제 본다는, 그래서 굉장히 사이버 세계지만 현실감이 이렇게 가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메타버스 소셜 네트워크인 제페토의 경우에는 우리가 카톡을 하면 이제 카톡은 그냥 문자가 오고 가는 느낌밖에 없는데 제페토의 경우에는 그 각 사용자가 실제 그 인물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바타죠. 그래서 정교한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그 아바타가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실제 그 대화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용을 하다 보면 이게 사이버 공간인지 현실 세계인지 굉장히 이제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주 현실감 있는 사이버 공간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제품 발표회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그 연수 담당자 혹은 강사가 이제 그 주어진 공간 안에 그 연수생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하는 사람과 강의를 듣는 사람, 연수를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이제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이제 외부 세계, 실제 세계에서의 일들이 사이버 세계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세계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게임계 유튜브다 해서 각 개인들이 이제 직접 설계한 게임을 그 로블록스 안에 이렇게 탑재를 하면 이제 그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이제 9에서 12세 어린이의 70%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이제 채팅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게임을 하는 이제 그 어린이를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혼을 냈는데 나중에 통장을 봤더니 이제 몇 억이 그 통장 안에 찍혀 있었다. 이런 뭐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로블록스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게임과 달리 그 참여자들이 게임을 스스로 만들면서 또 소통도 하고, 그래서 그 현실감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의 새로운 그런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어떤 세계 질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왔던 질서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꾼다는 것이 이 로블록스에서 드러나는데, 선생님이라든지 부모가 모르는 그런 세계를 어린이들은 이미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 안에는 코딩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원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과 놀이와 그 다음에 경제생활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가능해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기존의 사회체제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모르는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가 펼쳐져 있고,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거기에 더 빨리 적응이 되는 지식의 어떤 역전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일자리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고 배터리와 모터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전기차를 보게 되면 그 엔진과 변속기가 있는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굉장히 이제 어색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동차에는 총 3만 개 부품이 있는데 엔진과 변속기가 사라지면은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사라지고 3분의 2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 현대차의 경우에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경우에 일감이 3분의 1 이상 감소되고 7,000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되고 현대차 생산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그러한 규모가 이제 그 잉여 인력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전 산업에 걸쳐서 나타난다면 엄청난 이제 그 일자리에 대한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일본 혼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 직원 2,000명을 조기 퇴직시켰고 204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할 예정이고요. GM 역시도 이제 2035년부터는 전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3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이유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 이런 조치를 지금 내놨고요. 미국도 2030년부터는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을 46%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는데 최근 이제 EU라든지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아마 이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이 ICT 기술, 지능 정보 기술에 의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낙관론자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이 많이 있었는데 산업혁명, 농업혁명, 기술 혁신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번 기술 혁신 역시도 과거의 기술 혁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일자리를 더 증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 노동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면서 기술 혁신이 되면 일부 대체가 일자리 대체가 이루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증진시킬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이 있고요. 비관론자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일자리 충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커다란 그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이다. 비관론자들도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 긍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라서 충격을 받는 집단은 그 스킬이 숙련 수준이 낮은 그런 집단이 이제 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그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생산 과정 내 인간의 고유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 직업색에 대한 충격, 이것이 본격화될 것이고 대략 2030년까지 주요 기술들이 실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직업색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 양성, 숙련 개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 그다음에 기존 근로자의 이제 재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교사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전적 예측과 거기에 따른 미래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인력들에게 일자리 충격이 주로 발생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들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은 그 사회제도 혁신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이 결국은 독일의 BMW라든지 벤츠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꽃을 피웠는데 영국에서는 이제 증기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마차업계 수익이 감소됐고 마차업계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통행세 인상, 최고속도 제한, 특히 이제 적기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적기조례가 뭐냐면 붉은 깃발법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몰려면 운전수, 기관은 신호수가 이제 붉은 깃발을 들고
자동차가 이제 갈 때마다 그것을 이제 드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그 큰 충격을 받았고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기술자들이 미국, 프랑스, 독일로 이주를 했고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쇠퇴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한국에서 만약에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한다면 절반이 불법인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기존 산업의 마이너스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제로섬 관점이죠. 이것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산업의 그 부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흡수할 것인가, 그 상승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규제와 보호를 통해서 이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거죠. 자꾸 지연시키게 되면 결국은 문제 해결 경험의 축적이 없게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아마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갈등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제도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